심화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읍니다. 조계종과 BBS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내 최초 이웃돕기 방송 프로그램인 BBS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방송을 통해 모은 성금 6,500만 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할교구 신도회 김학규 신임 신도회장 등 임원단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경기 평택 수도사에서 사찰 음식을 통한 종교 간 소통의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중 유일한 비구인 정문 스님이 직접 조리에 나섰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우리 시대 마지막 선사로 불린 고우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로부터 스님의 수행과 삶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과 BBS 등 종교계와 방송계, 경제, 금융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손잡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절에서 청년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는 나는 절로 같은 불교계 프로그램이 저출생 인식 개선의 성공 사례로서 주목받았습니다. 유기환 기자입니다. 현재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된다면 70여 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4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집니다.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와 금융계, 학계와 방송계 대표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 체계입니다. 저출생과 관련해 첫 대규모 민간주도 조직이기도 합니다.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해마다 세종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진다며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될 문제기에 민간 부문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75년 후인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 2,400만이 됩니다. 매년 36만 명, 세종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40% 경제계는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이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장에서 출산 휴가나 유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직장에 나가는 부모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확충해 육아 걱정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교계 대표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7대 종교계는 인간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출산의 기쁨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출범식에선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저출생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소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불교계의 나는 절로는 절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출생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각 분야 대표들은 정부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종교계 등이 저출생 문제의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젊은 불교, 힙한 불교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조계종의 대표 사업 중 하나가 나는 절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 7월 7석을 맞아 열린 나는 절로 낙산사편에 다녀왔습니다. 경쟁률이 70대 1을 넘었습니다. 10상 중에 6상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 저출생 인식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불교의 나는 절로와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우리 시대 선지식과 명상 지도자들에게 선명상 수행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 강연이 어제 서울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는 다음 달 제5회 서울국제 명상엑스포를 앞두고 어제부터 나흘 동안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각전에서 선지식 지성인과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첫날인 어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저두상 수면을 주제로 법문에 나섰고 김홍근 한국간화선 연구소 소장의 간화선 수행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과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와 광우 스님, 이범수 한국죽음교육협회장이 강연에 나서고 마지막 날인 모레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특강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한 곳에서 전문가분들 모셔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명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노하우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제5회 서울국제 명상엑스포는 명상 나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동국대 일원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됩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제8대 임원단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김학규 신임 신도회장을 비롯해 이은임 수석 부회장 등 임원단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임 최상원 회장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삼헬건설 대표이사인 김학규 신임 회장은 도선사 신도회장과 관악장학회 이사장, 대한체육회 이사, 전국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또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불교는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 자, 우리 직할교구 임원단들은 그 점을 잘 새기셔서 신심 고양을 잘 하셔서 불자들의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행과 포교를 통해서 신도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더 큰 조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김학규 신도회장은 다음 달 열릴 불교도 대법회 성공기원을 바라며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BS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은 공중파 방송 최초이자 최장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고 희망을 안겨주고자 시작된 지 30여 년 동안 성금 약 130억 원을 모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치료가 어려운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2달 동안 특집 방송으로 모은 성금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개국 이듬해인 1991년 4월에 시작한 BBS 거룩한 만남. 이웃돕기 모금 방송으로는 지상파 방송 최초로 선보여 어느새 최장수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방송 횟수로 1,700여 회, 성금 130억여 원을 모아 소외계층에 전달해왔습니다. 올해는 4월과 5월에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특집 방송 아프지 말아요를 편성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를 도운 건 벌써 8년째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답지한 따뜻한 손길은 모두 6,500만 원.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소아 환자들에게 전달된 기금만 7억여 원에 이릅니다. 130억,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크는데 그 생명을 구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모금 행사는 모든 금액을 전체를 다 한 푼도 손 안 대고 저희한테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큰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BBS 성기용 사장 직무대행과 제작진에게 오랫동안 펼쳐온 자비행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병이라는 것은 이제 생로병사의 하나의 과정인데 그는 인연의 소치에 따라서 흘러가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버리면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여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불교고 또 그것이 승화돼서 이제
자비심, 자비행으로 이어지거든. 그래서 이러한 모금 또 이러한 도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이제 자비심이고. 거룩한 만남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자녀와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또 판정위원회를 해서 또 훌륭한 아동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지역 복지관에서. 꾸준히 자비행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거룩한 만남은 대통령 표창과 한국방송대상, 불교사회복지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이웃을 찾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BBS 거룩한 만남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사찰 음식을 매개로 소통 협력을 다짐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정문 스님은 그제 평택 수도사에서 기독교계 평택대학교와 인도네시아 이슬람 빠순단 대학교 대표단을 초청한 사찰 음식 시식 만찬을 열었습니다. 연잎밥과 인삼 야채말이, 연자조림 등으로 꾸며진 만찬에는 정문 스님과 사공영호 평택대 교학부총장, 아자르 아판디 빠순단대 총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의 몸뚱아리와 정신은 본인 스스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불교는 믿음의 종교라기보다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몸을 튼실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판디 빠순단대 총장은 한국인들도 쉽게 접하기 힘든 정문 스님의 귀한 명품 음식을 대접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고, 정장선 시장은 수도사와 평택대가 평택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국내 사찰 음식 명장 가운데 유일한 비구인 평택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은 한국 전통 사찰 음식 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올해로 3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기관 방송이자 대표 채널인 BBS 불교방송이 방송포교 혁신을 이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대규모 공채에 나섰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오후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공채 21기 신입사원 2차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인적성 검사와 불교 상식 필기 시험으로 진행된 2차 전형은 취재기자와 보도 PD, 웹디자이너, 라디오 방송기술 등 9개 분야에 응시한 지원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BBS는 2차 전형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차례로 치른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불교 신문을 살펴보며 주목받았던 교계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배진호 PD입니다. 27일 발간되는 불교신문 1면입니다. 9월 5일 대구 불교문화 엑스포 개막. 서울과 부산에서의 국제불교박람회의 성취가 대구에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이번 대구 불교문화 엑스포에서 눈길을 끄는 특별전 도심 공연가는 사찰 음식 체험 부스를 통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대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14면 문화면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화려한 빛으로 장엄하다. 가을밤을 수놓을 미디어 아트 레이저쇼가 익산 미륵사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에선 아름다운 시각적 경험과 함께 백제 최대 사찰인 미륵사를 문화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체험도 제공합니다. 19면 기사입니다. 가요 불교를 만나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뜻하는 은어인 찐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필자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찐이야를 들으며 언제 어디서든 참다운 나의 주인이 되어라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 참다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동시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진호입니다.
불교를 만나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다 간다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지식인 고우 스님인데요. 고우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담은 책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자가 나왔습니다. 20년간 스님 곁에서 불교와 참선을 배웠던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가 집필했는데요. 저자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지식 고우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 무한 경쟁을 하지 말고 분별을 버리는 무한 향상을 강조하신 스님의 삶과 수행이 이 현대 불교사의 굵직한 사건 속에 다뤄졌는데요. 이 저자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불교인재원에서 생활 화두선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박희승이라 합니다. 더불어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이사와 사무총장 소임을 맡으면서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 저희 방송국에도 많이 교수님을 모셨었습니다. 아, 예. 예, 간화선 대중화에 힘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명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불교 전통의 간화선 수행이라든지 많이 여쭙었는데 이번에 고우 스님의 수행 이야기, 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이 책을 내셨어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책입니까? 제가 이제 조계종 총무원의 기획과장으로 일을 하다가요. 네.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힘들고 또 종단이 어려운 시절에 조금 방황을 하게 됐어요. 아, 그때가 몇 예, 년?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월드컵이 예. 한참 그럴 때. 예. 그래서 이제 산중에 혹시 눈밝은 선지식이 없을까 찾다가 예. 고우 스님을 태백산에서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의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스님 법문을 듣고 제 마음도 좀 편해지고 또 조계종에 대한 가치도 바로 알게 되고 해서 이 어른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올해로 이제 3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3주기에 맞춰서 이 어른의 수행 일대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네. 마음을 먹고 이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때 고우 스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강렬하셨나 보군요. 저희 지금도 이제 생생하고 예. 그런 아주 제 인생에도 가장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선지식으로 저희 대중들에겐 잘 알려진 고우 스님이지만 이 젊은 시절, 그러니까 어떻게 초기에 수행을 하셨는가 이런 대목들도 참 잘 적혀 있던데 29세 때 화두를 받고 평생 화두 참선을 하셨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원에서 훌륭한 그 강백 스님들을 만나서 네. 경전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이제 신심이 나고 이제 마지막에 만난 선지식이 불교 공부의 최고 봉은 선이라는 것, 간화선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면 깨달아야겠구나. 그래서 깨달음 길 중에는 간화선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9살에 그 당시로 이제 도인으로 남방 도인으로 불렸던 향곡 스님을 찾아가서 예. 화두를 받고 참선에 들어서 이제 평생 참선의 길을 가고 예. 또 책에 나오지만은 여러 번의 깨달은 인연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삶이 이제 제게 이제 다가왔던 거죠. 일반 대중으로서 그냥 명상을 할 때는 흔히 그 마음 챙김, 윗바사나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최대한 없애고 호흡에 집중함을 통해서 좀 정신을 맑게 하고 이런 방법이 좀 대중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서양에서나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이용하는 게 호흡 명상, 호흡 맞습니다. 집중 예.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하는데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나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다만 호흡에 집중하면은 그 집중하는 그 선정의 힘이 그렇게 집중하는 것보다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되기만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하고 예. 굉장히 에너지의 힘이 강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간화선이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고우 스님 또 인연을 맺은 당대 선지식들의 이야기가 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 대목도 정말 재밌게 제가 읽은 부분인데 이 성철 스님의 일화가 굉장히 강력해요. 1975년에 이제 남해 용문사 연부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저도 한번 답사를 해봤는데 거기 아주 산 높은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산 자락 사이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아주 풍치가 아주 멋진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그 깨달음을 즐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성철 스님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저는 그것이 한국 불교 현대사에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거기 나타나니까 이제 고 스님도 놀라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잘 됐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당신 처소를 쉬시게 하시고는 가사장삼을 소하고 가서 어른이니까 가서 삼배를 딱 하고 예의를 차리고 나면 오늘 도노돈수 대장이 왔으니까 내가 오늘 한바탕 하리라 이렇게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삼배를 하고는 스님 도노 점수가 맞지 않습니까? 이라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 계시다가 획 돌아가지고 등짝을 딱 누워가지고 등짝을 보이셨대요. 누워서. 누워버리신 거예요. 등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 스님이 오늘 도노돈수 대장에게 한판 하리라 했는데 막상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되니까 당황스럽고 또 이 노장이 나하고 얘기하기 싫어하는구나. 승부를 낼 수가 없는. 그리고 또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물러나오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 스님이 1987년에 각화사 동암에서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도노한 것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다시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각화사 동암에서 우연히 육조단경을 보다가 이제 정해불이품이라는 육조단경에 이제 덕이본 육조단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정과 해가 하나가 되어도 비도다. 정과 해가 하나가 되어서 통유해야 도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대목인데 그걸 보고는 고 스님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는 그 조계종이라는 이런 그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있고요.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런 이제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식들에 의해서 간화선이라는 좋은 세계적으로 보물 같은 그런 명상법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방송을 지금 듣는 그 애청자님들께서도 이왕이면 불자로 태어나서 불교 공부를 하시면 백일본문을 좀 꼭 보시면 좋겠고 호흡 명상도 좋고 화두 명상도 좋고 그래서 어떤 명상이든 자기 인연에 맞게 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살아가면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짜증과 화도 줄게 되고 또 자기 내면의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루에 5분씩이라도 생활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본래 부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능력을 무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살자의 저자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